유체 이탈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안전 후보 외계인 같다는 거. 지난 석 달 동안 저한테 부족한 점이 어떤 점들이었는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딴 세상의 사람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 탤런트는 안 준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행선을 밟는 그런 이제 제가 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는지 저 나름대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안전 후보 외계인 같다는 외계인 같다는 외계인 같다는. 네, 유체 이탈이다, 꺼진 불이다, 외계인이다. 이쯤이면은 나올 비난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좋은 얘기 다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달 전에 어쨌든 힘을 합쳐가지고 대선을 치렀던 당이 맞느냐 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정도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이렇게 분열하는 것들이 있었나 싶을 예. 정도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예. 그런 현상 자체가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 그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가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향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예. 다른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노선이 바뀌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당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느냐. 이건 아닌데 예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내건 가치가 이제 극중주의 내걸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출마했을 때 보면 전국 정당 하겠다, 젊은 정당 하겠다는 얘기를 만듭니다. 예. 젊은 정당 그다음에 전국 정당 반대는 뭐죠? 호남 정당, 중진 정당입니다. 그럼 호남 중진들과 나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예. 애초에 내가 창당했을 때 중도 개혁 노선을 갈 것이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 노선과 반대로 가겠는데 예. 생각될 수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떨어지면 본인이 이제 완전히 정계 은퇴고 국민의당은 호남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들처럼 마지막 승부를 저렇게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예. 거해지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안 전 것으로 대표에 보입니다. 대한 비난 중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 자체가 없다. 이런 비판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 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예. 뭐 정치권의 꺼진 불이다. 뭐 지금 국민당 그 중진 의원들이 지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본인도 지금 아까 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불이 났는데 안 끄고 불을 끄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서 나섰다. 예. 지금 상황 인식이 전혀 달라요. 유체이탈법이란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불을 누가 냈습니까? 누가 좀 더 냈습니까? 본인 대통령이 떨어져서 잘못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떨어져서 그 여파로 인해서 예. 그 수습부를 위해서 지금 박지원 대표 물러나고 지금 새로 이제 전당대회 꾸려서 지도부 꾸리는데 지금 이미 천정배, 정동영 기타 몇 명 의원들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두 분 나와 있는데 그 두 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예. 김 변호사님 아까 뭐 이 당의 모습이 바뀌냐 뭐 이랬다 누가 추미애 의원이 예. 됐다고 해서 뭐 홍준표 의원이 됐다고 해서 바뀌냐 하는데 지금 국민의 그 당이 두 분 중에 누가 된다고 해서 당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호남당 맞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국회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고 호남 사람들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서 월표로 몰아줘서 40석 의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안철수 후보 초장이 초반에 강하게 지지 보내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수습해서 지금 당이 이게 지금 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수습해서 새롭게 지도부 꾸리고 당의 정체성 세우고 당의 비전 세우고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 가겠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겠지만 그게 정당의 일상의 모습이고 예. 또 그렇게 국민들에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건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을 나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고 저 사람들이 가면 당 말아먹을 사람들이고 당 전라도에 팔 사람들이고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고 내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마치 주주총회 열려고 하는 이 대주주가 CEO 나오는데 예. 그래서 주주총회 대결을 벌일 때 하는 모습을 예. 연상시킨다고 또 언론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 교수님 말씀은 불은 자기가 내놓고 왜 자기가 불을 끌어나왔냐 이런 비판이신데 저는 네. 이런 질문을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없었다면 국민의당이 존재했을까요? 그러니까요. 4.13 네. 총선 과정에서 방금 전에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많은 힘을 얻어갖고서는 국민의당이 탄생했다고 얘기하지만 예. 호남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갖고 그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에 실망했던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그 나름대로의 민심 더하기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이 합쳐져서 국민의당이 탄생한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국민의당이 과연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갖고서는 15% 선거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선을 치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 중에 가장 정점은 서로가 결론을 정해놓고서는 전당대회를 두고 다투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호남 정당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도 노선을 강화하겠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 따라가다가는 다 죽는다. 내년 예. 지방선거고 3년 뒤 총선에서.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건 협력하는 방식으로서의 연대를 모색한다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 둘 간의 극렬한 충돌이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신데렐라설인데요. 예. 구박받을수록 체급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안 전 대표에겐 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시각인데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이제 여러 정치인들 예. 다 그렇잖아요. 예. 강한 이제 탄압이라든지 강한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승민 의원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요, 뭐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부고 빼놓고선 나쁜 기사를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예.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돌아오셔서 성공하셨는데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실한 지지 기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한때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했지만 호남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 당분간 다음 지방선거 총선 다음 대선까지도 저는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를 전 지지할 거로 보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실적으로 전 쉽지 않다고 예. 봅니다. 그동안 호남의 어떤 투표 스타일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나는 확실한 지지 기반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러나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공간 없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박과 핍박을 받더라도 일종의 관심의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정치인으로서는 예전보다는 약간의 체급,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니까 체급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예. 관심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유권자의 머릿속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라는 예. 그런 각인 효과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남의 당 일인데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오면 누군가가 되더라도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나중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그렇죠. 이런 우려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회사는 주식 지분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팽되고 자기가 만든 당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은퇴가 아니라 퇴출하는 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 공멸을 막는 방법은 손학규 추대다. 모두가 잊고 있던. 그렇죠. 모두가 잊고 있던.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사실 국당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커요. 손학규 대표도 점점 내분이 깊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존재감이 다시 지금 부상할 수 있는.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랑 좀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해법은 손학규다. 동의하십니까? 참 그 하태경 의원이 오지랖 넓고 상당히 이 정치의 이 여러 가지로 역할들을 이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 이 모습을 본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투구장에 굳이 뭐 나와서 본인까지 한몫 거들고 싶은 생각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당의 현 주소가 정말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의당을 그나마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런 모습까지 우리가 저런 충고까지 드려야 되나?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태경 의원에게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보기에는 또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 양쪽 호남 세력과 또 안철수 이거 탈호남해야 한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해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 중심에 그래도 그 중간 지역에 왠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도 또 하태경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또 좀 그렇게 좀 비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다 설정해서 하는 것들은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안 맞죠. 그런데요. 야당엔 공통적인 어떤 고민들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뭐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한 정당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야3당은 패배한 정당이거든요.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리더십의 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제가 항상 2%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 이 노동당한테 10년 넘게 정권을 뺏기고 데이빗 캐머런이라는 젊은 사람의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당의 노선을 변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창 후보가 대선 2번 패배하고 그다음에 천박당사 치면서 박근혜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남원정이라는 소장 개혁파가 박근혜 당시 의원을 총재로 밀어올리면서 리더십의 교체가 있으면서 당이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게 없습니다. 국민의당 그게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전당대회 나왔던 분들, 이번에 나왔던 분들 다 그 인물이 그 인물입니다. 새로 리더십을 교체해서 지지자들과 당원들한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야당당의 공통된 고민인데 저도 비판을 하면서 대안은 저도 제시를 못하고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아니고요. 너무 급해요. 사실 이번 전당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은 그래도 조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차분하게 잘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유한국당이든 지금 국민의당이든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에서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당의 리더십을 세우고 내년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을 다시 또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또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장에 뛰었던 후보들이 튀쳐나와 버리니까 지금 이게 이전 투구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국민의당 내용 속에서 동교동계가 이른바 나중에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정배 전 대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서 저는 물론이고 아무도 민주당과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또 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 그 출마선언 하루 전날 함께 만났는데요. 안 후보 당신이 민주당으로 갈지는 몰라도 천정배는 죽어도 갈 일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거에 못 믿는 것인지 답답하지요. 안 후보가 굳이 독배를 안 마셔도 천정배가 있는 한 절대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네, 민주당엔 죽어도 갈 일이 없다. 김병민 교수님. 강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죽어두라는 표현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다음 달이 되면 9월 달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이때 국민의당에서 당권을 잡게 된 지도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보면 알게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거를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120석밖에 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을 잡아야 될 첫 번째 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국민의당이거든요.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민의당 보고 협조를 강요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이 국방에 관한 문제 거의 대다수를 같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뭐 통합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국민의당의 당에 대한 정체성이 굳어지는 것이고 이거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노선을 표방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통합 문제 이전에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도 안 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고 죽어도라기보다는 가봐야 지금 당장 가봐야 이익이 없다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지방선거는 본인들의 선거가 아닙니다. 그리 급할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굳이 지금 가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또 싼 값에 팔 필요도 없습니다. 제법 값이 나갈 수 있거든요. 결국 국회의원들의 큰 흐름에 변화의 큰 흐름은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에. 본인들의 선거 전에.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또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되고 또 새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김 박사님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올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그리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방침들을 서로 국회가 여야가 타협해서 가야 되는 일이고 결국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각 당의 의사결정들의 중심에는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 정말 물리적으로 이게 나는 이제 딱 선을 그어놓고 하게 되면은 내 당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이 사당 체제 하에서 국회가 서로 상생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서로 타협하고 협치를 해 나가는 게 지금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내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내분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일각의 시각처럼 이른바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